써니 영화를 보면 보셨나요? 써니라는 영화.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유호정이 이경영을 만나. 그래서 자기가 그렸던 그림을 주고 다시 돌아오면서 누굴 만나냐면은 그때 그 오빠를 사랑했던 좌절했던 자기를 만나서 가로등 안에서 이렇게 토닥여주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MBTI 브릭스 타입 인디케이터인데, 이게 타입하게 두 사람은 엄마랑 딸이에요. 엄마랑 딸이 만 건데, 원래는 어디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거냐면은 칼 융이라는 사람이 분석 심리학이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지금의 정신과의 어떤 그 기조를 만든 건 이 프로이드 쪽이에요. 그래서 프로이드는 사람을 병자라고 생각을 하고 이론을 만들었고, 칼 융이라는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에 대한 연구를 하다가 둘이 잠깐 만났다가 헤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칼 융이 이제 프로이드의 제자 아니냐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마음이 맞아서 잠깐 만났다가 결이 달라서 헤어졌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칼 융이라는 사람이 분석 심리학을 만들어 놨는데 그 제자가 이제 딸하고 같이 그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석 심리학을 좀 할 거예요. 요거는 이제 소개고, 이제 분석 심리학을 좀 깊이 할 건데 어떻게 나갈 거냐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리 테스트가 되게 많아요. 디스크도 있고 에고그램도 있고 애니어그램도 있고 뭐 이렇게 많은데, 요즘에 조금 계속 인기가 2-3년간 계속 되고 있는 게 이제 MBTI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ESTJ, INFP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16가지의 성향을 만들어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뭔가 이야기거리가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되게 좋아졌는데, 여기가 이제 칼 융이 만든 분석 심리학 영역이고, 여기 브릭스하고 마이어스 5까지 첨가를 해가지고 이제 16가지의 유형으로 만들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뭐만 갖고 얘기하냐면은 요 단어만 갖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 감각이 있고 직관이 있어요. 사고가 있고 감정이 있어. 그러면 나는 어떤 유형 몰라요. 그냥 내가 S고 T니까 나는 S하고 T를 갖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그냥 만약에 S랑 T다 그러면은 나는 꼼꼼하고 생각을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분석하는 게 굉장히 얕아요. 그리고 넌 무슨 형이냐 그래서 난 뭐다 그러면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 형태의 가장 원초적인 게 뭐냐면은 혈액형이에요. 우리나라는 혈액형 갖고 한 10년간 울고 먹었거든요. 2000년 초반까지 혈액형이 엄청나게 AB형, O형 이 4가지 가지고 전 국민을 다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로 부족하니까 4가지로 하니까 너무 부족하니까 거기다가 뭐 A, O, B, 찐 O형, 뭐 찐 A형, 뭐 찐 다 만들어냈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우리나라의 정서는 그걸 너무 좋아해. 그걸 어디다 써요? 연애할 때, 결혼할 때 누구한테 써? 누구한테 쓰는 거야? 남 탓하는 거야. 남 탓하는 데 쓰는 거야. 너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그럴 줄 알았어가 그 사람을 이해해서 쓰는 거예요? 아니면 비난하려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에다 쓰는 거야? 비난하는 도구로 쓰는 거예요. 분석이라는 게 뭐예요? 분석이라는 게 일어난 결과를 해석하는 게 분석이거든요. 그럼 분석을 하면은 할 수 있는데 되게 이 사람이 어떤 인과관계는 일어난 결과로는 분석할 수 있는데 뭐는 예측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살 것이다라는 것을 함부로 예측할 수 없다고. 뭐만 할 수 있어? 얘가 이래서 얘가 이런 일을 했고 그랬구나 하는 정도로 받아들여야 되는 심리학을 무슨 점쟁이 하듯이 이제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그 문화들이 되게 있어요. 그게 이제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시 한번 나갈 건데, 이거 보세요. 인식 기능이 있고 판단 기능이 있어요. 인식은 어떻게 인식을 해요? 인식은 내가 밖에 있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게 인식이에요. 판단은 뭐예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게 판단이라고. 그러면 여기 있는 판단과 인식은 무슨 얘기야? 내가 어느 거에 더 관심이 있냐는 거야. 내가 바뀌든 아니든 인식하는 기능이 더 뛰어난 건지 아니면 판단하는 기능이 더 뛰어난 건지를 얘기하는 건데, 제의가 딱 됐다 그러면 너는 맨날 사람들 판단하고 다니지 뭘로 판단할 건데? 판단하는데도 뭐가 있어요? 지식이 있고 감정이 있다고. 이건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거고 이건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럼 판단의 기준이 오늘 기분이 나빠서 저 사람이 싫어 일 수 있거든요. 근데 판단이 뛰어나다 그러니까 너는 무조건 이런 거 판단 잘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돼 있어 지금 이 MBTI가.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그럼 또 이거 싫어해. 이렇게 학구적으로 들어가면은 재미없잖아.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런다니까. 그러면서 이 MBTI가 뭔지도 모르면서 뭐만 해? 맨날 점집 가가지고 저 사람 죽겠습니까? 아닙니까? 부채도사처럼 막 이게 이거잖아 여기에요. 이겁니까? 이러면.
그러는 식으로 사용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심리학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뭘로 사용해요? 자꾸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엉망진창이 돼 있다. 이거는 이제 코로나19까지 오면서 자기의 브랜딩이 요즘에 계속 이야기가 되어 왔거든요. 1900년 후반부터 너는 누구냐 이렇게 해가지고 난 누구다 그러면 그게 브랜딩이란 말이야. 그래서 내 이름 자체가 브랜딩이 되는 그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심플하고 비주얼하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들이. 그래서 아이콘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상표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자기 브랜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프리 테스트들이, 공짜 테스트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코로나까지 합쳐가지고 지금 즐길 게 없다 보니까 저는 MBTI가 되게 유행했다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셀프 브랜딩 하기 너무 좋죠. 이렇게 하면은 그냥 본인이 이거냐고요. 근데 아니에요. 이렇게 가면은 뭐 하냐면 낙인을 찍어버린다고, 사람을. 근데 ISTJ 중에서도 그것별로 S랑 T랑 이 격차가 엄청 많고 이것도 엄청 많아요. 완전 I부터 I랑 E랑 섞여 있는 사람이 있고 뭐 중간인 사람이 있고 막 되게 많은데 이거를 그냥 16가지로 딱 해놓고 낙인을 찍어버린 거예요. 브랜딩이라고 해놓고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색안경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런 거는 지양하시고. 얼마나 좋아. 이렇게 나타나면은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개뿔도 없어요. 공부해야 돼. 공부하려면 이거를 어떻게 막 이렇게 다 하잖아요. 이 애 나팔 불고 있잖아요. 그렇죠? 색소폰 불고 있잖아요. 이런 애로 그냥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 16가지의 인간으로 살아야 되냐고. 60억의 인구가. 프리테스트 있는데 저는 좀 권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그래도 도움을 받겠다 그러면 좀 도움을 받으셔도 되는데 이거 보세요. 얼마나 재밌어. 그렇죠? 둘이 만나면은 헤어진다 이런 거 아니야. 아니에요. 이거는 뭐가 문제냐면은 내가 저 사람의 성향을 품지 못해서 일어나는 거지. 이렇게 되면 되게 잘 살 것 같아 이런 사람들? 아니야. 생각보다 잘 못 살아요. 대부분의 부부관계는 안 좋다. 좋으면 뭐다? 기적이다. 근데 이거는 왜 이렇게 해놨어? 내가 남편하고 잘 못 사는 근거야. 난 이렇게 살아도 돼. 이게 이런 걸로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50%가 ST. 왜 ST일까? 무조건 주입하는 거야. 우리는 시험 공부할 때 어떻게 돼요? 그냥 외우지도 않아. 뭐뭐란 무엇인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정리한다. 그게 S. T는 뭐예요? 감정을 빼야 되지. 공부의 감정이 어디 있어? 공부하는데 와 아인슈타인이 이런 거를 발명해냈어? 뭐 이러면은 에디슨이 와 전기를 발명했어 하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돼? 뒤처진다고. 감정을 어떻게 해야 돼요? 최대한 죽이고 뭐만 해야 돼? 사고만 해. 우리나라는 주입식 교육의 결과로 ST 인간을 선호한다. 회사에서도 누구를 좋아해? 내가 시키면 디테일하게 정리해서 일을 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그거 마음에 안 들어요. 뭐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잘리는. 그 다음에 직관적으로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뭐 네가 뭘 한다고 그래? 막 이러면. 다 공무원들 아닌가요? 네? 그렇죠. 공무원도 ST의 형성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칼륨인데 이런 책을 좀 읽을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이게 핵심이에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우리가 태어나면 이렇게 순수한 상태가 있습니다. 순수한 신이 주신 순수한 상태가 있는데 태어나면은 뭐 하죠? 우리 아이들한테 태어났을 때 이제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죠. 그 언어는 누구의 언어야? 엄마예요. 아니 모국어인데 그 집단의 언어란 말이에요.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뭐해요? 한국의 언어를 배우죠. 그 집단의 언어들을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남아있냐? 아니에요. 5세 때까지 쭉 흡수를 하다가 5세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동안 배웠던 걸 다 어디로 밀어내냐면 무의식으로 밀어내고 리셋을 합니다. 그래서 5살 이후에 애들이 5살 이전의 기억이 거의 그렇기 때문에 뭘 해줘야 되냐면은 5세 이전에는 교육을 시키면 안 돼요. 특히 영어 유치원 이런 거 보내면 안 돼요. 5세까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엄마와 아빠가 어떤 사람이라는 기억을 남겨줘야 되는데 애들은 기억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기억 못 하냐면은 내가 아이를 데리고 미국을 갔어요. 미국에 간 거 기억할 거예요? 못 할 거예요? 못 해요. 근데 뭐는 기억하는지 아세요? 엄마와 아빠가 미국을 가는데 나를 되게 기뻐하면서 데려갔는지 거기서 비행기 안에서 싸웠는지 내려가지고 돈이 없다고 그랬는지 이런 거에 대한 감정이에요. 그 사건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뭔진 모르겠는데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어. 엄마랑 아빠랑 여행을 가니까 되게 안 좋았어. 어딜 갔는데 되게 안 좋았어. 이런 기억만 희미하게 남는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그리고 언어를 막 배우기 시작하잖아요. 2-3살 되면은 이 아이가 뭘 배우냐면은 그때 뭘 나요? 동화책. 어느 동화책? 이 집단이 생각하고 있는 사상과 이런 것들이 담겨있는 동화책을 읽어줘.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콩쥐팥쥐죠. 우리나라가 지금 만약에 글로벌 돼서 그랬는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런 거 있어. 흥부와 놀부, 콩쥐팥쥐,
선녀와 나무꾼 이런 것들 되게 많아요. 나중에는 이거 분석을 해드릴 겁니다. 선녀와 나무꾼이 우리에게 어떠한 저거를 심어놨는지, 흥부와 놀부가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이게 이 집단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단의 생각 안에 있으니까 그 집단이 얘기하는 뭔가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순수하게 태어났지만 언어를 통해서 그 집단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겠죠? 그리고 양성적인 게 있고 음성적인 게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한 게 이제 그 원형들이라고 그래요. 원형들. 이 집단이 생각하고 있는 신화에서 오는 인간들의 생각들을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원형들을 잘 파악을 해야 내 무의식 안에 있는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좀 덜어낸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요? 5세가 지나고 나면은 자기의 의지로 이것저것 하기 시작하죠. 그게 뭐예요? 개인적인 경험들이라고. 그게 뭘로 우리 뇌 용량은 생각보다 많이 담고 다니지 못합니다. 왜냐면 우리 다 기억 저편으로 밀어버리잖아. 오늘 외워야 될 것도 많은데 그 전에 있던 것들을 다 담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다 얼로 밀어내요. 무의식으로 내려버린다. 근데 그거를 잘 다루지 않고 내리면 어떻게 돼? 사자가 되는 거야. 그런 것들이 뭐예요? 그림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자 결국엔 뭘 만드냐면은 컴플렉스들을 만들어요. 우리가 어떤 단어를 들었을 때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기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돈 그랬는데 돈이 막 힘들다 막 그러면은 그 돈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뭐 음식이다 그러면 고기 그랬는데 나는 고기가 힘들어 막 이러면은 그 사람은 그 고기에 대한 안 좋은 기억들이 컴플렉스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뭘 계속 피하지 않고 딱 그냥 그렇지. 직면을 해서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었구나라는 거를 알고 그게 별거 아닌구나라는 거라. 그러니까 지금 뭐가 문제냐면은 성인 된 제가 있지만 어린이도 있단 말이에요. 그 어린이는 어디가 있을까요? 무의식에가 있어. 어른 아니라고. 그러니까 나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경험을 갖고 있지만 어렸을 때에 해결하지 못했던, 어렸기 때문에 해결하지 못했던 그 아이는 좌절해가지고 지금 무의식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은 지금 나는 다 컸잖아. 그 아이를 불러서 잠깐 와봐라. 그래서 괜찮아. 이 써니 영화를 보면 보셨나요? 써니라는 영화.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유호정이 이경영을 만나. 그래서 자기가 그렸던 그림을 주고 다시 돌아오면서 누굴 만나냐면은 그때 그 오빠를 사랑했던 좌절했던 자기를 만나서 가로등 안에서 이렇게 토닥여주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어려서 좌절했던 자아를 성인이 돼서 다 있잖아요. 남편도 있고 자녀도 있고 친구들도 다시 만나고 자기가 이제 풍성해진 자아가 달래주는 거야. 그 토닥여주면서 그것을 해결하죠. 그 오빠가 내가 좋아했는데 더 이쁜 애를 연애를 하잖아요. MT에 가서 그 여자애랑 뽀뽀하는 걸 보면서 이 아이가 굉장한 좌절을 느꼈거든요. 근데 그거를 나중에 해소하는 방법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울고 있는 자아를 끄집어내야 돼. 그래서 남이 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그 자아를 끌어들이면 괜찮아. 우리는 이제 내가 다 컸으니 너도 이제 괜찮아. 이거를 메시지를 주면 이 무의식에서 컴플렉스가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뭘 하냐면은 이제 지금에 있는 세상, 현재를 사는 이 자아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의식인데 이 의식이라는 게 계속 뭘 하냐면 소통을 하는 게 이 의식 세계고요. 이 의식 세계에서 자꾸 안으로 집어넣는 거죠. 왜냐면은 지금 돌아가야 되는 용량이 감당이 안 되니까 내가 지금 해결 못 하거나 아니면은 급하지 않은 것들은 다 무의식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으로 집어넣은 상태에서 이 자아는 어떻게 박하고 소통을 하냐면은 페르소나라는 가면이라는 얘기고요. 원래는 퍼슨이라는 단어예요. 퍼슨이라는 단어에 A를 붙이면 페르소나 이렇게 되거든요. 페르소나는 외부 세계에 소통하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본인이 어머니 앞에 가면 딸이잖아요. 집에 오면 엄마잖아. 자녀들의 엄마고 남편의 부인이고 회사를 나가면은 뭐 과장님이고 대리고 이런 식으로 소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자기에게 알맞는 가면을 써가면서 이 외부 세계랑 소통을 하고 이 자아가 생각을 하면서 거기서 해결한 것과 해결하지 못한 것을 자꾸 무의식으로 집어넣어요. 이게 이제 우리 의식의 세계다.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하는 전체적인 맥락이에요. 제가 짚어드릴 수 있는 건 항상 이런 거야. 전체적인 맥락이거든. 그러면 이제 MBTI가 뭐냐? 우리는 자꾸 페르소나를 쓰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페르소나를 처음 벗겨내는 게 뭐예요? MBTI라고. 너 솔직히 이런 걸 좋아하지만 네가 가면 써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잖아를 얘기하는 게 MBTI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런 걸 좋아하는 성향인데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고 있네. 그래서 MBTI를 언제 제일
하면 좋냐? 제가 볼 땐 대학교 1학년 때. 왜냐하면은 그 전까지는 아이들이 자기의 인격을 죽여버리거든. 어쩔 수 없어요. 이 우리나라에서는 부모님이 죽이는 거거든. 사실 사회가 죽이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이 아이를 이렇게 우쭈쭈 하고 하면 되는데 안 하고 너 몇 등이야? 수능 몇 등급이야? 뭐 대학 가겠어? 못 가겠어? 이거를 자꾸 부모님이 질문을 하니 얘는 모든 자기의 감정을 다 어디다 집어넣어. 무의식에다 집어넣는다고. 그리고 나서 대학을 가면은 이제 부모들이 손을 놓잖아. 요즘은 안 놓더라고. 예전에는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부모들이 이제 자식을 놨다고 대학교를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그냥 대학교 갔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든 되겠구나, 나보단 잘 살겠구나 하고 놔줬는데 지금은 자기들이 다 생활했기 때문에 애들한테 너 누구 만나니, 어떤 남자 만나니 이렇게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점점 뭐가 없어져요? 자아가 없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뭘로 살아가냐면은 누군가가 나에게 입력하지 않으면 안 돌아가는 식으로. 서울대고 뭐 지방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스스로 어떤 결정을 내리면서 살아왔는가에 대한 그 히스토리가 어디에 저장돼요? 무의식에 저장되는 거예요. 컴퓨터를 보시면 똑같아요. 컴퓨터가 CPU가 있지만 그거는 여기서 사용하는 거고 결국엔 저장은 이쪽으로 한다. 그러니까 다 보면은 인간의 구조를 닮아 있어요. 그래야 이게 창조가 되더라고. 그래서 자꾸 아이들의 그 창의성을 죽이는 걸 하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자꾸 이런 거가 되게 좋아하는 거야. B형 이렇게 형 집어넣고 사람을. 그러다 4개 갖고 안 되니까 막 9개짜리 애니어그램 뭐 이런 거 갖다 와가지고 딱 갖다 집어넣고. 지금은 16개짜리를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MBTI가 어디까지 나왔냐면은 MBTI 뭐 이렇게 해가지고 뒤로 지금 12개 뭐 64개 그러면 다 정해지냐 이거야. 이 의도하고 전혀 멀어지고 있어 이거. 그 아이한테 또 다른 페르소나를 씌워주는 거거든요. 너는 INTJ니까 INTJ처럼 살아 막 이래야. 또 INTJ인데 왜 이렇게 살아 이렇게 된다니까. 그러면은 얘는 자기 자아를 볼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아이들을 가둬놓는 거야. 그렇죠. 지금 이미 감옥이에요. 못 빠져나온다니까.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ENFP지? 너 그럴 줄 알았어? 이런다니까. 왜 그래? 이게 너 왜 그래? 이런다니까. 그러면 얘는 뭐야? 맘대로 못 사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이 페르소나를 걷어주고 이 자아가 누구고 너가 뭘 원하는지를 알려고 만들어놨던 MBTI가 뭘 만들어줘? 자꾸 가면을 또 씌우는 거야. 난 아빠로 살기도 힘들고 아들로 살기도 힘들고 직장인의 뭘로 살기도 힘든데 거기다가 또 뭐 INTJ 이거 다 여기다가 씌워놓고 왜 그렇게 살지 않지? 막 이러면은 어떻게 살아요? 자꾸 누구를 향해 있으면 안 돼요? 남을 향한다니까 이게. 그래서 MBTI에 대해서는 좀 이런 바뀌는 시각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아 안에는 누가 있어요? 컴플렉스들이 있고 그 안에 무의식이 있어요. 무의식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그림자가 있어요. 이 그림자가 뭐예요? 따로 또 공부를 할 거예요. 정리해서.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다. 이 어둠이 뭐야? 내가 밝게 살기 위해서 접어놨던 남들한테 나는 괜찮아 하기 위해서 밀어놨던 것들이 다 그림자가 돼서 여기 남아있는 거야. 그것들이 계속 뭐를 만들었네요? 반응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건드리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꼭지가 도는 거지. 자, 우리가 건드렸거든요, 이 사람을. 근데 이 사람의 반응은 이 컴플렉스 탓을 하는 거지. 이 사람이 이걸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고쳐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 내 컴플렉스부터 없애고 남의 컴플렉스를 품어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갈등은 생겨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는 사람이 먼저 내 컴플렉스를 풀어야 돼요. 남편이 풀어줄 것 같아요? 남편이 안 풀어줍니다. 이거 내가 풀고 여유가 되면은 남편 것도 풀어주셔야 노후에 편안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왜 남편하고 싸우는지 보세요. 집단 무의식 안에 뭐가 있냐면은 우리는 각자의 성이 있죠. 각자의 성이 계속 말을 합니다. 남성성이나 여성성을 계속 강조하게 돼 있죠. 여자는 이래야 돼, 남자는 이래야 돼 하는 그 사회 통념이 있다고요. 그 통념이 뭐를 만들어내요? 반대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남자라고 해서 운동을 다 잘해야 돼요? 활동성이 있어야 돼요? 남자들 중에도 섬세한 애들이 있다고. 근데 집단이 뭐라 그래? 남자는 활동적이어야지. 그래서 남자애가 인형 갖고 놓으면 혼낸다고. 그러면 얘는 이걸 어떠거나 여기다 놓는단 말이야. 그래 놓고는 뭐라 그래? 나의 성의 정체성이 여자인가 봐요.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극단적인데 뭐 심리학에서는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왜 동성애가 생기느냐 이 이론에 따르면 뭐 하는 거냐면은 내가 갖고 있는 성향을 풀어내질 않고 뭐 하는 거예요? 가둬놔요. 그러면 누가 풀어줘?
안 풀어주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 여성스러운 면이라고 생각하는 사회 통념이 어느 날 나를 이렇게 건든다고.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래? 나는 여잔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 그런 거 아닌 게 아니라 심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다 가르쳐야 돼. 규율도 가르쳐야 되지만 나를 표현하는 것도 가르쳐야 되거든요. 표현을 강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약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강하게 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래? 남자답다 이렇게 얘기하고, 조금 그렇게 못하는 애들 여자답다 뭐 이런 식의 단어들이 있어요. 그 단어들을 그렇게 규정을 했는데 얘네들이 나는 남자인데 난 좀 수줍은데 남자가 수줍을 수 있지 라고 이게 받아들여주면 되는데, 그거를 안 받아들여주니까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나는 여자인가 봐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억압을 시키면 왜곡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은 기능이잖아요. 기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 여자가 기능이 바뀔 수는 있어요. 남자가 돈을 벌어야 되는 게 아니라 여자가 돈을 벌 수도 있고, 여자가 꼭 살림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남자가 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거를 뭘로 정해 놓으면 남자는 돈 벌어야 되고 여자는 살림해야 되라고 하면은, 살림을 하고 싶어 하는 남자애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내가 여잔가? 내가 왜 이걸 좋아하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남녀와 심리학적인 남녀는 좀 달라요. 근데 심리학적인 남녀를 뭘 해버리냐면은 강요를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강요를 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은 나는 여기에 반하니까 아닌가 봐가 되면 안 돼.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남자가 하는 일과 프랑스에서 남자가 하는 일과 미국에서 남자가 하는 일이 달라요. 그렇죠? 그 문화거든요. 문화. 집단적으로 남자가 남자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다른 건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만들면은 가둬버리면 그다음부터 어떻게 되냐면 아이들이 생각이 바뀐다고. 그래서 동성애를 병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어요. 왜 마음이 다쳤거든. 나의 섬세한 성격이 사회로부터 다쳤거든. 왜? 남자도 그럴 수 있는데, 근데 남자가 그럴 수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부터는 뭐밖에 없어요. 이 아이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남자가 아니면 여자인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건강하게 해소시켰으면.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런 거야. 부모들이 조심해야 될 게, 아무리 남편이 싫고 아무리 부인이 싫어도 아이 앞에서 원수처럼 얘기하면 안 돼. 그럼 이 아이는 뭘 배워? 나랑 애초에 같이 살 게 아니라는 메시지를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성향이구나 있구나라고 하면은 내가 남녀인 건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남자 여자가 살든 여자가 살든 남자가 살든 어쨌든 간에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면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구나라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남자 여자랑 결혼했기 때문에 싸우는구나라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가 안 되는 거야? 결혼은 안 돼. 남녀의 결혼은 불행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들을 우리가 주고 있다고요. 집단적으로. 그거를 우리가 지금 깨닫지를 못하니까 방치를 해놓고 나타나는 현상만 갖고 지금 끌탕하는 거라. 그러니까 동성애가 뭐 아닌데 왜 저렇게 하지가 아니라 왜 동성애가 나왔고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은 어떤 애들이야 이거를 다뤄줘야 되는 애들인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조차도 우리 걸 못 다루고 있거든요. 남성스럽게 산 사람조차도 자기 안에 있는 여성성을 못 발견하고, 여성으로 살았던 사람도 자기 안에 있는 남성성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남성성이 있어야 된다가 아니라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다루어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어놨냐. 현재 철학이 뭘 시켜주는 거냐면은 괜찮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한 단어가 존중이에요. 존중. 왜? 존중을 안 받고 자랐거든. 살면서 모든 게 다 제거가 됐어요. 모든 욕망이 제거가 되니까 그 욕망의 표출이 뭘로 나와요? 내가 살아있다라는, 나가 여기 존재하고 있는 거에 대한 위로. 나 살아있으니까 나 괜찮다고 얘기해줘. 우리가 70년대, 80년대 빨리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뭐를 버렸어요? 사람의 감정을 내팽개친 거지, 우리나라도.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다 지금 계속 잘 살아가면서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방치시켜놨다 생각해요. 심리학을 해서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현상을 보고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자라는 거지, 이게 해결책은 아니에요. 그냥 분석하기는 참 좋더라. 그러니까 분석 심리학이죠.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돼요? 페르소나부터 벗어 던지는 거야. 내가 엄마가 아니라면, 내가 부인이 아니라면, 내가 딸이 아니라면 난 누구지? 그래서 우리가 읽은 책도 실존주의가 너무 강한 책이긴 해서 조금 위험하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균형을 잡아가면서 가면 고요. 결국엔 누구예요? 내가 누구인가 찾는 1단계가 페르소나를 벗어 던지는 거고, 그 페르소나를 벗어 던지게끔 해주는 게 뭐예요? MBTI란 말이에요. 근데 MBTI를 다시 페르소나 쓰다 보니까 지금 나라 자체가 다 엉망진창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